있으신 분도 있고, 뭐 법적으로 200% 되신 분도 있고. 이 실근로시간은 한마디로 사용자의 무시적 시간 내 노동자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왜 달라지냐면 나중에 이게 근로시간이 맞냐 안 맞냐, 노동시간이 아니냐 그 부분하고 근로자임금 계산할 때 이제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사실 이 노동시간 관련되는 쟁점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노동시간 다 알지만 왜 제대로 알아야 되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도 분명히 임금, 노동시간 규정이 되어 있죠.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노동조건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동시간. 그렇잖아요. 노동시간.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주 16살 미만자를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데 결정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상임금 기본급 계산할 때 시간에 대해서 계산. 우리는 임금이 시간급으로 계산해요. 아시죠? 네. 시간으로 계산. 왜 그럴까? 왜 시간으로 계산할까? 왜 시간급으로 왜 계산할까?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는 대로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급을 계산하는 건 연장으로 계산될 거예요. 그리고 연장으로 뿐 아니고 휴가수당 계산할 때도 시간급이 계산이 안 되면 그냥 사람들가 마음대로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사실 임금은 사실 수리적인 문제예요. 임금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해 나가요. 휴가나 임금 시간급 계산하는 게 다 수학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이 되고요. 노동시간은. 그 다음에 노동시간 해당 여부에 따라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판단 요소로 작용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데는 이 노동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판단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노동시간이 아까 지금 사용 종속 관계에 의해서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진짜 민법상 도급 근로자나 이런 사람은 이 노동 시간처럼 이렇게 지배나 구속되는 게 아니고 일만 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그 업무 그 일에 대한 완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구속 안 되고 시업시간, 종업시간 구속 안 되고 너 오늘 뭐 예를 들어 건설공사 집 짓는 거 계약했으면 언제까지만 집만 지면 돼요. 그 노동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도급자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자나 하청업자도 노동자가 아니다가 도건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이나 하청이면은 업무만 딱 계약하면서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죠? 다 관리라잖아. 도급이니 원청이니 시간 다 계산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청, 수급 근로자, 노동자들이 노동자는 아니냐에 논란이 그 다음에 이제 휴일 휴가, 휴게 시간부요, 수당 산정 기준이 되고요, 노동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무사제에도 이 노동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뭘까요? 근무시간 중에 발생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산업재해는 두 가지예요.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업무 수행정에, 그죠? 업무 수행정에 일어나요. 업무 기인성이 이제 업무를 통해서 이제 기인해서 상당히 인간관계에서 뭐 질병이라는 거는 근무시간 안정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로시간은 이제 업무 수행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도 이 노동시간은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합활동하는 것도 아시죠? 단협할 때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 그 다음에 근로시간 면제제, 이 다 시간으로 보여야죠.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시간으로 보여야죠. 인당 얼마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시간으로 하고 타임오프. 그래서 이 노동시간은 여러 가지에서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냥 그런 거지 않아서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현재 이제 노동시간은 아시겠지만 18세 이상은 주 40시간 이내고 15세 그래서 여기 표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연장근로 당사자 합의해서 연장근로 하게 되면 이 일주 1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약간 소년이나 여성분들은 한도가 있고요. 이렇게 현재 법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아실 거고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있고요. 일괄시험도 이렇게 분열하게끔 하는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건 법정 휴일, 법정 휴가예요. 그래서 법에 있는 주일,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후휴가요. 현재 이제 이 약정휴가 관련돼서 공휴일하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30일이나 사업 정도 다 적용이 돼요. 강건소유 공휴일도 이제 30일이나 사업 정은 내년 1월부터는 다 법정휴일로 합니다. 왜 그게 약정하고 법정이라고 나누고 왜 약정일은 휴일 부여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했냐면 이 강공소 공휴일을 우리가 강건소 공휴일에 1년에 한 15개, 6개 될 거예요. 아마 1년에 15일, 16일 되는 걸 어떤 식으로 했나 악용을 시켰냐면 취업규칙이나 여기는 무조건 주일 외에는 법정 휴일을 부여를 안 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법정 휴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악용했냐면 강공소 공휴일 빨간 날을 연차휴가로 다 대체를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일반 사업장들. 그나마 규모가 있고 이런 데는 노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로 약정휴일을 삼아놨지만 노동조합도 없고 이런 데는 강공소 휴일을 약정휴일도 안 잡아놔요. 취업규칙에 규정 안 해놓으면 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휴일들 16개 되는 거를 연차휴가로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별도 휴가를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산수유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가 되는 게 가장 이제 궁금하신다는데 연차휴가 이제 출근율 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정근로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이런 약정휴일, 쟁여행위기간 이거는 소정근로세 아예 제외해버립니다. 계산할 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외한다는 게? 1년에 360으로 있으면 이 날을 아예 제외시키고 그날 아예 근무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율에도 아예 제외되겠죠. 출근율 산정에서도. 그죠? 분모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예요. 분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간주하는 거는 분모에 포함되면서 출근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 경기한 산전산후기간,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이 육아휴직이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아세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은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서정근로세 제외하는 날로 되는데 이게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도 이제는 출근하는 날로 포함시켰습니다. 연차휴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도 이제 출근한 기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 부분은 이제 출근한 거로 해서 이 부분은 출근율에 포함시켜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차휴가 촉진 부분이 이게 좀 복잡할 거예요. 이게 법이 연차 관련된 게 한 2012년, 2018년, 최근 올해 또 3월 달에 바뀌면서 이 부분이 왜 바뀌는, 이게 왜 복잡하냐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바뀌는 거예요. 1년 미만 근로자가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에 하루 주더라도 2년차 15일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월 개근하면 하루씩 해서 최고 줄 수 있는 게 1년 미만이라도 11일까지 부여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 촉진 제도에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차휴가가 바뀌었는데 일단 연차휴가 사용 촉진 부분은 현장적으로 하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제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너 원래 연차휴가 얼마 쓸 거지? 통보해라 나한테. 언제 쓸 거지? 너 원래 연차휴가 예를 들어 15일 있으니까 언제 쓸 거지? 일자로 해서 나한테 사용자가 이제 통보하라고 6개월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나 언제 쓰겠다 하고 사용자한테 통보하고 그 다음에 통보하면 끝나는데 안 됐을 때는 2차 촉진해요. 2차 촉진하는데 이거는 2개월 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따면 6개월 전에는 7월 해야 되고 2개월이니까 12월이 아니고 11월이죠. 두 달 전이니까 11월에 최종적으로 지정 2차 통보를 해서 근로자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원래 연차로 남은 게 몇 개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겠지만 1차 촉진을 7월 1일에서 10일까지 6개월 전 10일까지 하고 근로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언제 쓰겠다는 걸 11일에 통보하고
그러면 이게 1차에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없을 때는 2차 축전을 다시 해야 돼요. 사용시가 미통부했을 때. 이렇게 루자가 통보하면 끝나는데 루자 미통부에서는 이제 2달 전에 다시 지정해서 이제 루자한테 너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된다. 근데 이 연차 사용 촉진이 왜 이걸 다룰까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되죠? 이 휴가 안 썼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휴가를 쓰라는 거죠. 너무 왜 이게 강화된 게 그 러시아 단축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단축 때문에 우리나라가 워낙 2,000시간 넘고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멕시코밖에 없어요. 우리 뒤에 멕시코밖에 없어요. 가장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러시아가 많다 보니까 이걸 좀 강화시켜서 이제 휴가를 많이 쓰게 하면 휴가 많이 쓰면 러시아 줄여드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부정적이면은 이게 악용이 되면 금전적인 불이익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해서 휴가를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사용자는 이거 안 썼다고 해서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사용자한테 미정수당을 촉구하셔야 돼요. 이런 절차를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미만 연차가 좀 국제죠. 왜냐하면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발생한 부위라고 이게 도기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1년 미만이잖아요. 근데 1년 미만자를 6개월 전에 사용 촉진을 하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1년 미만자는. 발생 자체가 다음 달에 되잖아요. 1월에 개건해야지 2월에 발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개건해서. 그래야 되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자를 단축시켜요. 3개월 전 10일. 그러니까 이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한 9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전이니까 이후에 이틀은 사용 촉진 안 돼.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뭔 말이에요? 연차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 사용 촉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미만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게 노동부에서 한번 만들었는데 1년 미만자한테 연차 사용 촉진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좀 그렇더라고. 1년 미만자, 얘들한테까지 이렇게 연차 사용 촉진을 시켜갖고, 임금 수당 보전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의도는 좀 모르겠다. 일단 법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자도 이전에 발생된 9일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하고, 이후에 이제 남은 2일에 대해서는 또 2일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1개월 전에 5일에 통보하고 하면 또 끝나기 10일 전에 하게 되면 남은 2일도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까지 법에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거 보면서 아직 1년 미만자한테 굳이 연차 사용 촉진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1년 미만 노동자도 이렇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번에 다뤘기 때문에 개념만 좀 대충하면서 넘어갔고요. 탄력적 근로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뭐 사실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 생각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나 시제 출퇴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지금 2주 이내 3개월 내에 있고 반드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많이 하시나요? 유연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다른 건 뭐 하시는 거죠? 선택적. 사실 시차는 선택 근로자하고 좀 다른데. 시차 출퇴근은 시간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분이잖아요. 약간 선택 근로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이거 많이 하시지 않아요? 이 재택근무. 실제 재택근무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 사업자방 근로 단주 근로시간제가 실제 이게 재택근무. 그 다음에 재량근로는 실제 이 예상 업무가 있습니다. 이 재량근로도 아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IT나 이쪽 분들은 이 재량근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상휴가제가 되는 거고, 이것도 악용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이 보상휴가, 현실하고 이식중에서. 이 보상휴가가 뭐냐면은, 야간 연장했을 때는 돈을 안 주고 휴가를 주겠다는 건데, 결국에 이제 금전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휴가를 준다는 건데 이게 악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 많이 하시나요 지금? 보상휴가? 안 해요? 보상휴가 안 해요? 이 보상휴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사업장에서는 돈 주는 게 대한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그래서 휴가 부분에 대해서 연장 야간에 했었으면 이거를 특히 요새 PC오프 많이 하시죠. PC오프 이제 많이 도입돼 있죠. PC오프 도입돼 있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PC오프라면 PC오프 그 프로그램이 시간까지 연동이 되다 보니 시간이 다 계산돼요. 그럼 PC오프 이후에 연장할 게 시간이 많이 되면 그거를 부여가 되면 엄청난 부여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노사합의를 통해서 어느 시간만 하면서 보상액으로 많이 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상이나 왜 아니면 특히 이제 IT 쪽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보면 단시간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탄력적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간의 연장 야간 근로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거를 보상이거나 플러스해서 금전 보상으로 해서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도 쟁점 사례,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쟁점 사항을 좀 간단하게만 좀 사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근로자 해당 여부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대한 구성 여부,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이 노동시간이 시업이나 종업시간에 정해져서 실제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냐 이 부분에서 사실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의 어떤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도 있고요.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판단 기준은 실제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행 여부, 시간, 장소 제한 이게 법원의 판단의 기본이 근로시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휴게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조 때문에 휴식, 이동시간, 일숙식 근로가 이게 노동시간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례들도 많이 지금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 위에 판단 원칙에 따라서 이 여부가 되냐 안 되냐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숙직 근로도 마찬가지고 일숙직 근로 대부분 당직 근무 많이 하시죠. 근데 당직 수당은 별도로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순수한 일직이냐 당직이냐 아니면 나름 그렇지 가수들이 다 그죠? 근데 이것도 논란이 많이 돼요. 그죠? 근데 해결되기가 쉽잖아. 회사에서는 너 당직 근무라고 분명히 냈는데 왜 네가 가서 일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 일숙직 근로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PC오프 제도화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진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직원의 자유 이것도 해당이 되느냐? 이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PC오프 제도인데. 그래서 법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까 판단 원칙적으로 책임 여부, 책임자의 승인 여부 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이 제공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네. 근데 말이 쉽지? 어떻게 하려고요? 현실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남겨놔야 돼요. 최종 노동자도 이 부분에서 PC오프 이후에 이게 간혹가다 많이 물릉이가 많아요. 승인 안 하고 나서 본인이 와서 이제 하는 거 어떡하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런 법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정을 하시거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때 유행했어요.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대한 업무 시간의 근로자 인정 문제가. 그래서 예전에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번 국회에서 아마 이게 입법을 올렸었어요. 아마 발의가 됐는데 사장이 됐죠. 사장이 올렸었는데 한참 논란되다가 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에서 이 부분 아마 이후에 아마 다시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근로 인정을 당사자 합의입니다. 당사자 합의에서 법원에서 보면 당사자 합의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 근로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닥달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사실에 관한 합의가 그러니까 이 연장근로 합의는 개별 근로자 합의지만 노조가 자녀를 두고 가능하다는 합의고요.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 또는 휴일 근로시간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 단조로 합의하였다면 이 수당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판례는 뭐냐면은 일단 제치해보니까 이번 달에 예를 들어 한 30시간이 연장으로 봤을 때 이 30시간에 대해서 일단 합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30시간 못 미친 거죠. 미대란 거죠.
이달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